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비니스 저희 입장 고객관계 관리에서 이 비즈니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강의로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오늘 배운 것까지 시험에 들어갈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들은 강의 말미에 제가 조금 더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몇 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CRM, 특히 CRM 고객관계 관리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들어보신 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고객관계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객하고 관계를 기업에서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고객이 있을 거고 기업이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 비즈니스 상에서는 기업과 고객 관계가 있는데 기업은 물건을 판매하고 고객은 기업에게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도 고객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나 매일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보여줘야 될 광고비, 뭐 이야기 홍보비, 그리고 내 직원들의 이야기비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제품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제품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말들이 다 필요할까요? 그만큼 말 다 하지 않아도 그만큼 시간 다 들이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새 제품 나왔어요. 또 새로운 시리즈의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관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애플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폰 이제 12가 나왔다. 12가 나왔는데 아이폰을 애플이란 기업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폰을 파는 게 쉬울까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애플이란 기업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폰을 파는 게 쉬울까요? 애플이란 기업을 알지 듣도 보지도 못했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는 사람한테 파는 게 쉬울까요? 전자가 쉬울까요? 후자가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반대로 물어보면 애플이란 기업을 처음 들었다. 이런 기업이 있었어? 이 제품 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번 샀던 사람한테 사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때 그 고객들한테 또 다음 제품까지 사게 하려면은 고객하고의 어떤 무엇이든 간에 든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 말하면 친구 간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 이야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만나기도 해야지 관계를 관리하는 거지. 여러분들 10년 동안 연락 그 초등학교 때 친구 1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봤을 때 즐겁겠지만 그 정도의 서로 간의 뭐 친밀감이 매일 보는 친구들과의 친밀감과 같을까? 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고객관계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고객관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업들이 느끼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고객관계 관리가 여러분들의 한 장이 수업의 한 장이 된 거예요. 이 한 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 고객관계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특히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고객관계 관리는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직원이 되든 어느 기업의 위치에 가든 이 고객관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CRM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 이 CRM에서 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거든요. 이 C가 의미하는 가치들, 그리고 이 CRM 시스템하고 데이터 마이닝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CRM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소셜 CRM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학습 목표들은 이렇고요. 이 학습 목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만 쓰실 수 있다면 시험에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CRM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거나, 기능적 측면, 고객 가치가 뭐고, 측정 방법, 시스템적 세 가지 구분, 설명, 소셜 데이터 마이닝과 소셜 분석 기법, 그리고 ECRM, CRM, 소셜 CRM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비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자, CRM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고객입니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예요. CRM의 약자가 Customer C, Relationship R, Management의 M 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는 거죠. 이 고객에 대한 의미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고객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고객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기업의 입장의 정의가 깔끔해지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사람이 고객이라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에서 고객의 의미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에서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대상이, 관계를 관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관계를 관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고객이란 거거든요. 이 고객이 누구냐? 고객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고객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로는 상점 따위의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단골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영어적인 의미, 우리가 CRM은 영어적인 의미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머, 영어에서 고객의 의미는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이란 커스텀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커스텀이라는 의미가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인데, 거기서 기인해 가지고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까지 연결된 거죠. 그래서 고객의 개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어떤 행동이겠어요? 예를 들면 구매를 수행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대, 고객은. 거기다가 어떤 행동을 계속 수행하는 주체가 된답니다. 그럼 이 고객이 가지는 특징은 뭔지 보면 도대체 어떤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주체입니다. 고객이라고 말하려면 우리 기업의 제품을 한 번만 샀다고 해서 고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 장기간에 거쳐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건 교환관계에서 성립되는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라든지 소비할 때 이런 것들이 기업한테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고객이 있을 때 기업한테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요구 이런 것들도 국가나 비영리 기관에도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환 관계라는 거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의 형태는 그냥 국가나 소비, 제품 구매나 소비, 기업의 의미 있는 행동일 수도 있고, 국가나 비영리 기관에서 말하는 요구, 서비스, 이런 서비스 해달라라는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고객의 형태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아까 연결해서 보시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욕구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존재하는 기업은 존재하겠어요? 안 존재하겠어요? 고객이 없어요, 기업에. 기업이 존재할까요? 기업의 경영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존재하고 발전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고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가 발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자사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기업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도대체 누군지 정확하게 기업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악된 고객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다양한 기준이라는 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양한 기준에서 유형별로 분류를 해요. 이런 고객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이런 고객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에 각 유형에 적합한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전략 실행해봤자 어떤 고객한테는 먹히고 어떤 고객한테는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유형별로 분류해서 유형에 맞춰서 적합한 전략을 실행할까요? 고객의 기본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기업이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업의 어떤 고객이 우리한테 가장 핵심 역량이 될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할까?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된 근거를 토대로 고객을 유형에 맞게, 전략에 맞게 자원과 역량을 분배해 가지고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객입니다. 기업에서 보는 고객의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 기업에서 보는 고객과 기업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발전됐는지 보자는 겁니다. 기업은 사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익을 확보해야지만 이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익이 확보를 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변하고 비즈니스 환경도 변하고 하다못해 고객도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경영 전략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 기업을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기업들이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걸 했을 때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략과 함께 이 고객 관계 전략이 나오게 된 거죠. 기업이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익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아예 새로운 시장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트로만 제품을 판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트. 그런데 우리 제품 편의점에도 팔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가지고 기업 차원에서 유통 전략을, 유통하는 부분을 편의점까지 접촉을 해가지고 편의점까지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트에 대한 고객들이 있을 거고 편의점에 대한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객들이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시장 환경을 조사해 보시면 나오는 거고, 그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더 이익이 창출될 거죠.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두 번째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익을 확대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익 확대는 다른 말로 말해서 기업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익을 확대시키는 비용을 줄이는 부분, 이익을 확대, 비용을 줄이는 매출 증대하는 부분, 모두 두 가지 다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둘 다 활용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새로운 관점이 나오게 된 거죠.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 세 번째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만 하는 것만 해도 현재 기업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 CRM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CRM인 겁니다. 그래서 이 CRM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재 현 상황은 경영 환경도 글로벌화되고 경영 환경도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화 시장도 글로벌화되고 정보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 수준 자체도 고객 중심 가치 창출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마케팅도 앞에서 배웠던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 특성이나 욕구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말이죠. 거기서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다 평생 고객까지 만들어 고객의 최대 가치까지 창출하자는 게 CRM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객 중심의 가치 창조 거기다가 마케팅 불특정 다수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 특성과 욕구에 맞는 평생 고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CRM의 개념은 중요한 게 시장 점유율이 아니에요. 마케팅 관점에서는 시장을 얼만큼 점유하나가 중요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근데 CRM은 뭐가 중요하다? 고객을 어떻게 점유 많이 하는지 고객 점유율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 수익의 원천이 CRM은 뭐예요? 고객이잖아요.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지 수익이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경쟁사한테 뺏기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 유지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CRM의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객 한 명 한 명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CRM의 의미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CRM을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CRM을 정의를 했어요. 가트너 그룹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신규 고객을 획득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하거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고객 행동 이에 접근 방법들을 고객에 맞춰서 해야 된다 라는 CRM 정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선호도 조사, 보유율, 경영 성과 향상시키는 경영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 데이터 분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용해서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의 모든 관습 방법들을 정의하는 기법이 CRM이라고도 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의를 토대로 우리가 정의하자면은 정보 기술을 포함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 기술. 설명을 밑에서 한번 드릴게요. 그 정보 기술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의 다양한 자원들을 다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고객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 분석한 걸 토대로 우리는 적절한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정보 기술이 왜 포함되냐면 고객 거래 정보라든지 고객 저점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고객 생애 가치인지 모르니까 그것도 개별로 그렇게 ALC가 잘 드러나는 게 편의점이죠. 편의점 알바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편의점 포스에는 소비자들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표도 있어요. 20대 남자 담배 한 갑 이렇게 결제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게 예전 포스는 다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20대 여자, 뭐 30대 여성 분류
결제 여러분들 바코드 찍으면 어떤 거 사갔다라는 게 여러분들 편의점 포스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래 정보, 그 다음에 고객 접점에서 뭐 20대 남자, 뭐 30대 서양 여자, 뭐 이렇게 다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들은 어떤 걸 중요시 하는지 고객성의 가치를 분석하게 되는 게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활동에 다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잖아요. 우리 앱 다운받으면 김밥 1+1 된다. 다운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것들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뭐 마케팅이나 이벤트들은 여러분들 거래 정보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에 토대로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서비스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RM의 의미가 정보기술 포함해야 되고 다양한 자료 활용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적절한 활동을 하는 거죠.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는 거고 그 목표는 뭐다?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CRM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CRM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고객 생애를 관리하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객 생애 가치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 보자는 거죠. 이 CRM을 달성하는 목적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전생에 걸쳐서 고객관계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고객 수익성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고객과의 거래를 시작한 후에 마케팅 활동 전개해서 그 사이 그 고객 관계를 강화시키고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게 CRM의 목적인데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를 통해서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를 통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비용 감축이라는 일거양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CRM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 생애 관계를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고객 생애에 따라 나눠서 이 CRM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고객 구축 단계인 거예요. 고객 구축 단계. 고객이 구축 단계.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맞잖아요. 고객이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지도 않은 고객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 단계별로 우리가 다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계는 우리가 아무 고객이나 무차별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량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선별해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 뒤에서 한번 예시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두 번째 유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신규 고객이 생겼어요. 그 확보한 신규 고객이 생겨서 그 다음 우리가 CRM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인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래. 그래서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관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객이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서 첫 고객이 시작되면 막 무료 쿠폰 주고 무료 주차 주고 서비스나 할인 쿠폰 막 주잖아요. 왜? 방문 횟수 늘리고 구매량 늘리도록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평생 고객 단계입니다. 거래 관계가 이제 최대한 확정하면서 평생 고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백화점 예를 들면은 고객 관계를 최대로 확장해서 충성도 높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고객 평생 고객이라든지 고객 동반자 관계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관계가 강화된 고객이 다른 백화점 옮겨가면 우리 비용들은 그때까지 고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들었던 비용들은 할인 쿠폰 비용, 무료 주차 비용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 고객들은
우리 고객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옹호자가 돼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우리 백화점 브랜드에 대한 옹호자가 돼요. 옹호자.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기도 해요. 여기 무료 주차니까 같이 가자. 그렇죠? 그래서 많은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래를 하면 할수록 가격 민감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평생 고객들은, 가진 백화점들은 이윤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브랜드 롯데백화점 좋다고 하면 롯데백화점에서만 다 산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객관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도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객들이, 백화점들이 누구를 그렇게 관리하려고 해요? VIP들을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관계 관리의 특성을 알면 고객을 관리하는데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고객 지향성이에요. 고객 지향성은 고객 지향적일 수밖에 없죠. 왜? 보상, 필요한 상품, 서비스, 이런 건 기본이에요. 고객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차별화된 보상이라든지 혜택, 이런 것도 또 고객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잖아. 모든 것들이 고객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고객 지향성적인 경영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가 장기적 경영 방식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객 생애 가치에서 생애 전체를 걸쳐서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한 번에 큰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고객과 평생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 경영 방식인 거예요. 세 번째가 신뢰 경영입니다. 신뢰 경영. CRM은 고객과 기업 사이에 혜택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은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신뢰를 더 하게 되면서, 이 기업은 언제나 좋은 제품만 들고 오고 최고의 제품만 들고 온다는 그 신뢰가 쌓이면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되고, 고객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제공해야 되고, 고객 만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서비스라든지 혜택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방식, 그리고 고객 기업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게 상호 이익적 신뢰 경영이라는 겁니다. 막 생각나실 거예요. 이래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여러분 드라마에서 봤죠? VIP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진행하는 이유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네 번째가 첨단 과학 경영입니다. 첨단 과학 경영이 들어간 이유는 CRM은 최신의 정보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고객 DB, 고객 정보 다 수칙해서 고객을 개량해야 됩니다. VIP, VVIP, SVIP, 여러분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등급들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어진 고객에 따라 선호나 취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첨단 기법의 고객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첨단 과학 경영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 체계의 변화 수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고객관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 활동들이 고객을 향해야 돼요. 고객 배치되고, 고객을 향해 배치되고, 고객을 향해 조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편이라든지 고객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모든 기업 활동이 고객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CRM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냥 정보기 CRM 프로그램을 깐다 이 정도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 고객관계 마케팅만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전부 다 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구성원이 고객 중심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 체계 변화 수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CRM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고 생각하고 이 CR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고객관계 관리가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실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표적인 경영혁신 기법이라고 하면은 BPR, ERP, SCM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비즈니스 프로세스별로 봐야 된다. 그리고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자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SCM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 공급 사슬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된다. 전부 다 뭐예요? 기업 효율성 제고예요. 기업의 효율성 제고. 기업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효율성 중심의 이런 활동들은 한계 효용이 맞다는 거죠. 왜냐? 경영 활동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투입되는 자원 대비 효용이 높아야 되는데 기업 효율성 제고 전략보다는 성장 전략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신제품, 신규 브랜드 출시 이런 거 할 때도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의 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의 동인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 효율성 제고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었을 거고 효율성이 막 어떻게든 효율성 한다고 해도 언젠가 한계가 있을 거고 거기서 한계를 느낀 기업들은 이제 마케팅 활동의 초점이 고객에게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CRM, 최신 정보 기술까지 활용해서 기존 고객과의 유지, 강화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기업한테는 매력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객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발전했어요. 왜? 정보기술 발전하니까. 예전에는 시장 세분화 방법 쓰면은 고객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인구 통계학적 기법 정도밖에 없었어요. 20대 남자, 30대 여성 이렇게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이 들어왔잖아요. 어때요? 고객들이 세분화된 정보들 더 줬단 말이죠. 아이가 있는 고객, 주차가 중요한 30대 남자 고객, 뭐 수요일마다 머리를 깎으러 백화점에 오는 20대 남자 주차 고객 이렇게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에 가깝게 접근 방법이 가능하게 됐고 이 고객 접근 방법들이 시장 세분화 방법에서도 더 사용됐다는 거죠. 그럼 고객한테 접근하기도 더 개인화돼서 접근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입하게 된 게 이게 인터넷 확산이 오잖아요. 인터넷 확산이 되니까 고객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왔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개선돼요. 거기다가 네트워킹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엄청 높은 서비스 수준을 내놔라. 서비스 왜 불만족으로 하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성이고 일관성 있게 고객 대응이 필요해지게 됐고 전통적으로 하던 뭐 전화라든지 채팅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우편 이런 것만으로도 모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메일이라든지 웹 채팅, 뭐 챗봇 이런 것들 통해서 신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정보 기술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CRM과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이 이렇게 관리됐을 때 만족하더라 라는 것들이 알아야 결국에는 고객 응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CRM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적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직의 모든 업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 경영 전략도 고객 중심적으로 다 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CRM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해지고 고객과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취득하고 분석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기존적인 방식에서는 나와서 우리 시장 세분화하는 방식도 고객 관계 관리에 맞춰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익성 평가라든지 고객 군집별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될지 캠페인을 관리하거나 고객 충성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교차 판매, 상향 판매, 로열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영업입니다. 영업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베테랑 영업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지식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하더라 라는 그런 고객 지식들을 공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들도 베테랑의 지식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CRM 영업 방식이 점점 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전하게 됐고, 이 영업 프로세스라든지 활동 관리, 지역 관리, 접촉 관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CRM을 통해서 세분화돼서 관리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영업을 한다고 하면 같은 지역에 가서 같은 사람한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가 좀 발전했어요. 요즘은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새롭게 변화해서 온라인 상품 맞춤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뭐 보험 상품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나이키 아이디 거시면은 자신이 원하는 운동화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CRM이 적용되는 사례죠. 세 번째가 이 CRM 적용에 의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객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콜센터 정도였어요. 콜센터. 고객 접점에 발전할 수 있는 콜센터. 그래서 콜센터에서 고객 서비스를 총괄 지휘하고 고객 지원센터를 연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게 바뀌었어요. CIC라고 해서 고객 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뭐 고객 지원센터는 상품 불만, 상품 지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고객 리스트가 리스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상품성에서 문의하거나 내역 정보 원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지원센터라고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고객 서비스에. 그래서 이 CRM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CRM 프로세스라고 부를 만큼 이 프로세스라고 커진 CRM 고객관계 관리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성의 가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게 이 CRM인데, 이 CRM을 프로세스 측면으로 설명하면은 프로세스는 각각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프로세스 이 단계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고, 이런 이 단계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로 실행되고, 우리 앞에서 고객 관계 관리를 나눴잖아요. 신규 관계, 그리고 발전 관계, 그리고 충성 관계. 그렇게 그 관계별로 여러 가지 발전되는 것들을 보는 건데, 이 관계마다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획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CRM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고,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고, 관계를 강화할 때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M, 기업 CRM이
잘 되려면 결국에는 고객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고객 중심으로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프로세스가 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 진화 단계 이론에 기반해서 이 CRM 프로세스를 관계 획득, 유지, 강화 또는 확장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획득 단계에서 우리 CRM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보자는 거죠. 관계 획득, CRM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 관계를 획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의 출발점이고, 과거 CRM 역할이 신규 고객 창출이라는 영역으로 했을 때보다 확대된 거죠. CRM 관점에서 신규 고객 창출이라고 보면은 일회성적인 단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유지한 고객 집단을 확보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객 관계 관리의 출발점인 거죠. 두 번째로, 이 관계 획득에서 CRM이 기업 전략으로 자리매김해가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시켰다는 활동에 집중됐었는데, 그게 이제 신규 고객 창출이라는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이 CRM 프로세스가 관계 획득 프로세스까지 잡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관계 유지 활동은 CRM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신규 고객의 한 명을 새로 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재구매를 유도하는 비용이 10배 이상 것보다는 10배 이상 들기 때문에 신규 고객 한 명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 유지 관리해가지고 재구매 유도하는 비용보다 10배 이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기업 이탈률을 5%만 개선시켜도 어때요? 수익률은 100% 오른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례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관계 유지의 의미라고 보면은 이탈의 방지와 이탈의 종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이탈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반면에 가치와 관계는 유지시키는데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해서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기업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이게 장기적 관계를 유지시키면 유지시킬수록 어떻게 된다? 다른 기업한테 이탈할 때도 어떻게 이탈하는지도 알아가지고 원인 분석해가지고 우리 이탈을 더 방지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을 종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획득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2차 구매를 유도하거나 로열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거나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관계의 강화입니다. 관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폭이라든지 깊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관계 강화 활동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신규 고객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 고객이라든지 기존의 일반 고객들은 우량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이벤트라든지 캠페인 프로그램 하는 거죠. 그래서 교차 판매한다든지 상향 판매한다든지 회원 추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가지고 관계를 강화시키는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M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CRM은 그냥 한 단계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게 곧 CRM의 순환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RM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이 있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수익성도 예측하고 고객 이탈 가능성도 예측하는 겁니다.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CRM 활동에 대한 운영 절차, 아니고 업무 분장, 그리고 성과 지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계획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 개발되고 나면 이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 거에 토대로 계획을 세웠고 바탕이 잘 실행되었는가, 그리고 잘 실행시키고 실행되었는가, 그 성과 지표가 잘 되었는가, 그걸 계속해서 순환해서 하는 겁니다. 평가하고 나서 다시 또 분석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 및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순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 CRM의 순환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CRM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